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 지표 앞두고 큰 호재가 없고 그렇다고 악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증권사들별로 어떤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약세장, 오펜하이머는 강세장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엇갈릴 때는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지거든요.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제 주춤했고 예탁금이 들지 않고 있고 또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는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조금 신중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제약주가 이런 틈새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연속적으로 올라갈지 이제 어제 하루 쉬었던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지 오늘 장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일단 3대 지수 전부 빠졌고요. 러셀 2000은 소폭 올랐습니다. 뭐 빅테크 종목군들 주가 다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에 워낙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투자들이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PCE 지표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 공개되다 보니까 좀 신중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예상치는 조금 더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달하고 비슷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2.4%, 근원은 2.8%.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결과 보자. 이런 어떤 신중함이 좀 가동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들도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릴 만한 재료가 일단 없다. 그리고 밸류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고 일부 증권사들은 이익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곧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이 또 1분기 어닝 시즌이 되는 거죠. 이익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종목들의 주가는 고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UBS는 더 올라갈 거 없다. 현재 수준에서 올해 증시는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박도 좀 있는데 오펜하이머에서는 S&P 500 전망을 5,200에서 5,5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HSBC도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5,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강세장인 경우에는 5,700까지 가능하고 약세장일 때는 4,800으로 빠질 거다. 근데 어쨌든 기본 전망은 5,400.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IT 메가캡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는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 전망치인데 지금보다 높게 잡은 쪽이 한 8개 정도 되고 비슷하게 잡거나 높게 그 이하로 잡은 곳이 또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엇갈리죠. 그러니까 엇갈리니까 분위기 좀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률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게 무슨 통계냐면 11월에서부터 3월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상승 확률이 100%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1950년 이후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모아봤더니 4월에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80% 정도 되는데 2분기는 63% 정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100%다 올랐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통계는 있어요. 그래서 좀 시장이 신중한 가운데 쉽게 밀리진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뉴스 보면 어제 뭐 이 뉴스 때문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막 마이너스 100포인트 가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인텔, AMD, 뭐 윈도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PC에 사용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뭐 인텔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 중국 비중이 두 자릿수 넘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있어서 개장 전에 시간의 주가가 막 3% 빠지고 그랬었는데 종가는 별로 안 밀렸습니다. AMD가 마이너스 0.57, 그러니까 한 1.5% 플러스 마이너스 그 범위 안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 반도체주를 멱살 잡아준 종목이 있었죠. 슈퍼마이크로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6%, 7%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AI 랠리에서 좀 안 오른 종목들이 뭐 있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좀 덜 오른 종목 쪽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장이 숨고르게 하면 좀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어떤 데이터냐면 어제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긴 합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하고 러셀 2000 지수의 피크 대비 낙폭 이걸 보여주는 건데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 피크 대비
지금 아직도 15%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대 지수 신고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소형 업종 지수는 아직까지는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쉴 때는 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예, 대형주 내에서도 덜 올랐다든가 덜 부각됐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약세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최근에 증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두 가지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조금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 매수를 했을 때, 예, 선물 매수를 했는데 그 대규모 선물 매수한 날 증시가 올라간 경우,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하락하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총 6번 중에 5번이 하락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선물을 이제 되게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매수했고 증시가 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수급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6% 이상 올라간 경우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11번 올라가고 4번 하락한 거. 이 통계는 좋은데 되게 많이 올라갔을 때 예, 그러니까 9% 이상 주간 올라갔을 때는 3번 전부 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대규모 매수, 삼성전자 아주 많이 올라간 다음 주.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조금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뭐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주초에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초에 좀 지켜보다가 주중만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라고 보고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초에는 좀 치고받고 밀렸다 올라갔다 이런 걸 갖다가 좀 한 번씩 힘을 써보면서 신중해져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좀 이럴 때 시장이 좀 어정쩡할 때 업종별 수급 동향 챙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코스닥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좀 세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일반 전기전자,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일반 전기전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완전히 지금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마 올라가는 날, 쉬는 날 이렇게 구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증권 업종이 기관이 쭉 사던 업종이었는데 어제 일단 한 템포 좀 쉬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되게 많이 판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권 업종은 뭐 멈췄다, 그러니까 끝났다라기보다는 잠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좀 호기심이 가는 게 이제 운수 장비 쪽,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이 이게 운수 장비 쪽인데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시면 되게 열심히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열심히 사들였다가 좀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매수가 재개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매도로 바뀌는 거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주 또는 조선주에 대한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어서 운수 장비의 어떤 수급 변화는 체크를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반도체 업종이 좀 쉬고 제약과 배터리가 올라가고 밸류업도 좀 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이제 그대로 고정이 되는지 이제 또 왔다 갔다 순환이 되는지 요 좀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고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엄청나게 매수하고 나서 어저께 약간 매도했잖아요. 약간 매도하면서도 삼성전자는 또 쥐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바로 또 8만 원을 한번 찍어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79,900원으로 피크를 친 거냐 이게 좀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내에 8만 원을 좀 돌파한다라면 증시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어서 외국인들 매수, 삼성전자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코스닥 업종 장세,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는 되게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업종별 어느 업종 쪽에 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붙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주초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더니 되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제 조회수 엄청 나왔었는데 올해 코스닥이 5%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올해 0.1%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간 종목이 662개인데 하락한 종목이 964개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50%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보합 종목도 있고 그리고 종목당 수익률은 0.14%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 올해 증시 좀 빠진 것 같다.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ADR 과매에 대해서 상승 시도하는 종목은 나오겠지만 그 상승 시도한다라고 해도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구분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예탁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 외국 기관이 업종 전체를 들어올릴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트렌드는 차별화 장세다. 이게 당연해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만 또는 이슈가 강한 것만 골라가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그냥 실적도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러면 그런 컨셉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나는 섞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라면 시장에서 수급이 좀 붙어있는 종목을 적당하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지 않으면 좀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해는 계속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레전드님, 저하고 이제 강동 토크 하던 이제 레전드님 어제 재밌는 방송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장 일지, 이게 이제 레전드님 방송인데, 어저께 뭐 슈퍼개미 얘기도 하고 이제 본인 뭐 반성문 아니면은 그냥 토크 뭐 혼자만의 어떤 수필 뭐 이런 걸로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그 레전드님의 이제 나의 성장 일지라는 유튜브 방송도 또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 거나 마나 제 거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가 더 시급합니다.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